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인도 몰디브의 2억 5천만 달러 긴급 지원, 그 의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1대1로에 올라타서 빚더미에 허덕이는 몰디브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이 몰디브의 지정학적 위치가 되게 중요한 위치이고, 이것 때문에 되게 중국에서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번에 그 내용들이 틀어지게 된 내용들입니다. 자, 보시면 현재 몰디브는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로 거액을 빌려 진행한 대형 건축, 토목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빚더미에 앉을 수 있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죠. 몰디브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만기를 1, 2년 앞둔 상황에서 차관을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영국의 BBC 방송은 18일 날 전하고 있습니다. 몰디브의 모하메드 나시드 국회의장은 몰디브가 중국으로부터 받은 거액의 차관으로 인해서 빚의 수렁에 빠질 것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데요. 그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대형 프로젝트들이 차관을 상환할 수 있을 만큼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 그 어떤 사업 계획도 빚을 갚을 만한 능력이 보여주지 않는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부풀려진 공사비입니다. 특히 프로젝트 대부분의 공사 비용이 크게 부풀려졌다고 하면서 중국에서 빌린 명목상의 부채는 31억 달러, 한국 돈으로 3조 6천억 원 상당이지만 실제 받은 액수가 11억 달러, 1조 2,700억 상당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는 주장했는데요. 몰디브의 국내 총생산이 49억 달러, 한국 돈으로 5조 7천억 원 수준인 것에 고려하면 중국으로 받은 차관의 총액은 연간 GDP의 절반에 해당된다고 지금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되는지 분석을 해드리면, 이것은 중국이 전통적으로 하는 1대1로 방식이라는 것이죠. 중국은 1대1로를 통하여 외국의 인프라를 구축할 때 계약을 통해서 주도권을 중국이 가지고 있어요. 중국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개발할 때 또한 인력도 같이 동원하는 형태로 개발이 됩니다. 중국은 개발을 명목으로 중국인 노동자들을 동원해서 인건비를 가로채는 것이죠. 그리고 인건비도 되게 비싸게 잡아요. 중국 사람들을 쓰기 때문에 그들을 데려와야 되죠. 그들을 먹여야 되죠.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현지 노동자들보다 훨씬 비싼 노동 비용을 지불하고 이것을 1대1로를 개발을 합니다. 현지의 노동자를 거의 고용하지 않고 건설을 진행하는 것이죠. 공사의 주체가 중국 정부 그리고 중국 기업이 되기 때문에 건설비는 원하는 만큼 부풀려집니다. 즉 1대1로를 통해서 건설이 시작되면 중국에서 노동자를 이곳으로 이주를 먼저 시켜요. 그리고 이곳에서 돈을 주고 일을 시킨 다음에 공사가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도 그들을 그곳에 거주하게 해서 중국의 진출에 발판을 만듭니다. 특히 몰디브에서 벌어진 1대1로의 사업 중에 말레섬과 훌루 말레섬을 잇는 대량 교량 시내 말레가 대표적으로 수익이 낮은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자, 이게 그림입니다. 여기가 말레예요. 수도가 있죠. 이게 말레 훌레메이트라고 해서 이쪽에서 시작해서 이쪽까지 연결되는 교량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수익이 없다라는 거죠. 놀러 오는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수익이 없습니다. 몰디브는 섬나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개발은 조금 잘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공항이 있습니다. 공항이 있어서 공항을 통해서 이렇게 다 이동이 되는 거죠. 시내 말레교는 왕복 4차선 그리고 연장 2.1km의 대형 교량으로 중국이 1대1로 프로젝트에서 몰디브 정부가 2억 달러를 빌려 건설한 뒤에 2018년도 9월 달에 개통했습니다. 자,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나 할 게 있어요. 몰디브를 점령해서 스리랑카를 했을 때는 거기에 뭐를 점령을 했어요? 항구를 점령했죠. 그러면 여기는 뭐를 점령하겠어요? 항구하고 공항을 점령을 할 수 있겠죠. 돈을 못 받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레와 훌루 말레의 발레나 국제공항을 잇는 이 다리예요. 자, 이 다리가 국제공항을 이어서 여행들에게 편의를 주는 거죠. 그래서 교통의 편의성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관광 수입이 줄어들면서 중국으로부터 온 거액의 차관을 상환하는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는 스리랑카의 전철을 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했는데요. 드디어 인도가 흑기사로 나타났죠. 스리랑카의
1대1로의 일환으로서도 중국에서 수십억 달러를 빌려서 한반도타 항구건설에 거액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항구는 사업 착수 직후 채산성이 극히 낮은 프로젝트로 판명이 되었고 결국 스리랑카 정부가 디폴트를 선언하면서 2017년 중국 국영 항만 기업인 자오장시의 99년, 기한도 중요한데 99년간 항만 운영권을 넘겨주고 항구 주변에 1만 5천 에이커의 부지를 중국에 제공하기까지 했습니다. 말하자면 항구도 주고 항구 주위에 땅도 주고 이런 것까지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중국은 기우라고 그래요. 중국 측은 몰디브의 우려는 기우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장리정 주 몰디브 중국 대사는 BBC에 몰디브가 부채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라는 것은 허구라고 하면서 중국은 몰디브나 다른 어떤 개도국에도 차관과 관련해서 원하지도 않고 의지에 반하는 추가 조건도 제시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몰디브의 흑기사로 지금 나타난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는 몰디브에 2억 5천만 달러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죠. 이 배경에는 몰디브 정권이 바뀐 그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몰디브를 위해서 인도가 흑기사로 나섰습니다. 몰디브를 위해서 2억 5천만 달러, 약 2,900억 원을 긴급 지원하는 것인데요. 이는 지난달 5억 달러에 의해서 한 달 만에 추가된 지원이죠. 그래서 총 3억 달러가 지원이 됐습니다. AFP 통신에 의하면 남중국해에서 커지는 중국 경제의 영향력을 맞서기 위해서 한 인도의 조치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이쪽이 인도죠. 이게 인도입니다. 이게 스리랑카예요. 그리고 여기가 한반도타 항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몰디브가 있는데 이 한반도타 항구를 딱 기점으로 해서 중국의 배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에 또 말레에 중국의 배들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도 입장으로서는 항로가 봉쇄가 돼요. 항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막고자 인도가 지금 여기에 투자를 한 거죠. 전체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중국하고 지금 버마, 방글라데시 이런 쪽이 가까워져 가고 있죠. 특히 버마 이쪽으로 지금 뛰어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거의 막혀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스리랑카, 몰디브 그리고 이렇게 파키스탄 이렇게 연결되게 지금 막아가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도는 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도와주는 거예요. 이번은 몰디브의 요청으로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몰디브 인도 대사관은 20일 날 성명을 통해서 이번 지원은 이브라임 모하메드 솔리스 몰디브 대통령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서 몰디브는 이 자금을 국내 경제 상황에 맞게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인도가 자국 국영은행을 통해서 몰디브 정부가 발행하는 장기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기로 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채권 발행을 같이 더불어서 간다라는 거죠. 지난달 지원한 5억 달러는 수도 말레와 주변 세섬을 잇는 다리와 뚝길을 건설하는데 지금 투입을 하고 있다라는데 이 돈은 뭐냐? 중국의 1대1로가 되죠. 현재 몰디브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몰디브는 관광업으로 사는 나라죠. 이러한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난해 170만 명이었던 관광객이 올해 초 코로나의 확산 후 3개월간 외국인 관광객 0명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인도가 몰디브를 도와주는 이 배경에는 전통적인 우방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임 대통령이 친중 정책으로 틀어졌던 관계를 한번 보면 되는데 인도와 몰디브는 전통적인 혈맹에 가까운 우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임 대통령이었던 압둘라 야민이 친중 정책을 펼치면서 관계가 소원해지고 이때 당시에 1대1로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나 2018년도 11월에 출범한 솔리 정부는 기존 1대1로 프로젝트를 재검토하고 있고 중국과의 거리를 두고 친인도 정책을 지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도 솔리 정부에 그간 2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는 등으로 중국 영향력의 축소를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죠. 중국은 지난 몇 년간 인도 주변 남아시아 항구 등을 잇따라 개발하는 이른바 중국의 진주 먹거리 전략으로 인도의 신경을 자극해 왔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이게 진주 목걸이거든요. 캄보디아, 태국, 그리고 미얀마, 방글라데시. 특히 미얀마 시트웨이는 중국과 송유관이 지금 연결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들어와야 될 것이 이쪽 시트웨이를 통해서 지금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리고 스리랑카, 원래는 인도도 같이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인도는 미국 편에 들어갔고, 몰디브, 파키스탄 과다르, 여기도 99년간 조차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란, 이라크, 예멘, 아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지부티도 있어요. 지부티에는 미군 기지도 있고 미군 공군 기지도 있고 중국 항만 기지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서남아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고 그래서 미얀마, 아까 말씀드렸죠. 미얀마의 중국 송유관 연결. 그 방글라데시는 치타공항을 운영을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파키스탄은 과다르항을 99년간 됐고, 스리랑카 한반도타항도 이거 99년. 그리고 몰디브를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끊어져 버린 거죠. 이렇게 끊어지죠. 이렇게 끊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여기만 끊어져도 거대한 땅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예멘의 모카항도 운영권을 획득했습니다. 이란도 있고요. 이란을 가는 길목에 딱 접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가 여기만 한번 끊어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란으로 가는 항로 자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이것과 비견되는 게 미국의 다이아몬드 전략입니다. 여기 축은 일본, 인도, 호주, 미국을 연결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중국의 해양 봉쇄를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연결이 되는 중요한 한 곳, 여기를 지금 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 이번에 인도가 도움을 주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다. 미국 입장으로도 손해가 아니다. 이것은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의 한 축으로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이 인도와 더불어 같이 태평양 전략을 나서는 이런 형세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